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할 것은 이론과 기출인데 6회예요. 그래서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짧게 친 거는 기출을 확인을 하고 간략하게 보기 위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외우는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출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기출에 맞춰서 제가 논술하고 신청서 두 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겁니다. 자, 우리 일단 법무사 기출 337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 2023년 법무사 논술 문제하고 논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등기 신청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서하고 논술 부분이 있으니까 해당 페이지에다가 갖다 꽂아 놓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꽂아 놨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일부러 A4로 안 하고 B5로 했어요. 갖다 꽂아 놓으라고. 꽂아 놔서 계속 봐야 돼요. 기출은 계속 보는 겁니다. 공부 안 되면 기출 한 번씩 보고 또 어디 해당 페이지가 되는지 그렇게 하라고 제가 뒷페이지에다가 이 기출을 꽂아 놓은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가 이게 기출을 해놓으면 선생님 그럼 정답지는 어디 있나요? 하는데 정답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기출 옆에다가 페이지를 해당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연결을 해놓고 그 페이지를 이렇게 계속 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건 형법, 형소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리지 말고 기출 뽑아놓고 옆에다가 페이지를 걸어 놓으면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다가 그다음에 기출 몇 회 이렇게 써놓고 양쪽으로 크로스 체크하시게 된다면 거의 논점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2차 때 그 짓 하고 있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건 여러분이에요. 강사가 급한 게 아니라 일단 떨어지게 되면은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로. 뭐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건 맞는데 주인공이 너무 많아요. 주인공이 너무 많아. 주인공이 너무 많더라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수석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합격을 한대. 나는 계속 여기 앉았으면 이것처럼 화병 나는 것도 없고 1차 떨어지는 건 화병도 아니에요. 진짜로. 2차는 병이 와요. 병이. 화병이 아니라 몸에 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티켓 받았을 때 빨리 나가야 돼요. 티켓 받았을 때 특히. 자, 33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자, 제1회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실행에 나오는데 우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이게 50점짜리로 통으로 나오기는 어렵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일단 머리 좀 긁어볼게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조문 좀 가보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관련해서.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일단 가등기가 88조쯤에 있습니다. 법 88조. 조문 많이 봐야 돼요. 조문을. 법 88조에 가보시면 91조, 92조 조문이 눈에 보일 거예요. 91조, 92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 그래서 이 본등기 순위라는 표현에 보시면 가등기의 효력이 눈에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돼요. 가등기 효력은 뭐예요? 순위, 보존 효력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92조에 보시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직권 말수. 직권 말수하게 되면 1항이고 2항에 보시면 직권 말수된 사람한테 뭐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통지한다는 절차가 눈에 보일 것이고 규칙 조문으로 가겠습니다. 규칙은 146조요. 규칙 146, 147, 148, 149조.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이렇게 조문이 많아요. 자,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147조, 148조가 중요하죠. 147조에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하는 등기가 보여요. 소유권 이전 보일 것이고 148조 1항에 보시면 용의권 설정이에요. 용의권 설정.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용의권 설정이 보이시고 3항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때 모든 등기를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요 조문 위치 보시면서 하면 돼요. 또 하나 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때는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본등기 할 때,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본등기 할 때 소유권 상속 등기 하고 가나요? 가등기 이전 등기 하고 가나요? 안 하고 가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걸 머릿속에 일단 우리 1차에서 배웠던 것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공동신청 맞죠?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자가 변동이 일어나면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1차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자가 변동이 일어났다.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면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이 있고 채권자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채무자예요? 제3취득자가 채무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채무자라고 했죠.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1회 문제 옆에 등기 신청서 페이지 걸게요. 제 교재는 전부 다 이제 최신판 기준으로 갑니다. 제 7판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문제 425, 425번 5페이지부터 443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가 437페이지 가보세요. 신청서 437페이지. (437페이지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있죠.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기한 본등기도 할 수 있고, 그쵸?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도 할 수 있고, 1인이 전원유에서는 본등기 안 되고 1차에서 배웠던 거. 그런 걸 가지고 같이 연결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번, 2번 이런 거 있는데 요거 또 보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439페이지 등기 신청서 한번 봐주세요. 신청서 제목 한번 봐주시고 가등기의 표시 한번 봐주시고 6번 가겠습니다. 443페이지요. 자, 밑에 보시면 순위번호 4번에 가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에 1점을 보세요. 이기태는 가등기권자예요. 이기태가 근데 뭐라고 됐어요? 이기태가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이후에 최민국은 가등기 이후에 세 번째 1점의 세 번째 줄요. 가등기 이후에 사망을 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가등기 최기태가 뭐예요? 지금 소유자잖아요. 최기태가 사망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상속등기 신청서 쓰면은 꽈락이에요. 제가 아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하거나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등기 안 하고 간다고 했죠? 예, 본등기를 하기 위한 그런 거에서 여기다가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빵점이라고요. 이거 무슨 등기해야 돼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서 뒤로 가보세요. 445페이지 등기 의무자 표시 봐주세요. 최기태가 사망을 했다고 했죠. 이거 최민국이 사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를 안을 보세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 형태로 신청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논술도 안 나오고 신청서도 안 나온 상태예요. 지금 대위도 나오고 외국인 제외국민도 한 2, 3년 전에 나왔었고 굉장히 그다음 판결에 의한 등기도 논술로도 나왔는데 요 지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터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부분에 그 두 개의 신청서 꽉 찍고 볼 것.
2회 말소 등기 논술 페이지 펴시고 말소 회복 등기 설명하시오라고 됐는데 말소 회복 등기는 머릿속에 기억할 게 1차 지금 긁고 있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항상 언급돼야 될 문구가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는. 첫 번째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소급표 있다라는 거. 말소 회복 등기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청. 물청이에요. 그쵸?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효력 중에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권리 추정력. 권리 추정력이에요. 권리 추정력이 뭡니까?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그쵸?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불법 말소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말소 회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추정력부터 등기 효력부터 나와야 돼요. 사실은. 소급표 권리 추정력에 의해서. 그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그걸 머릿속에 만일에 시험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 말소 회복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파열 변론 종결 후에 제3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낙서 문제예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변론 종결 후에 뭘 받아와야 돼요? 승계집행문 문제지 승낙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말소 등기에서만 승계집행문을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소송물인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때는 승계 집행문 얘기가 나오는데 왜 말소 등기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실무 가셔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배웠다 어떡하지 승낙서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우리 말소 회복 등기에는 그렇게 하고 또요. 등기의무자는 누구예요? 등기의무자. 말소 당시의 소유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양립이 가능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고 양립이 불가능하면요. 선말소 대상. 우리 지금 1차 긁고 있는 거예요. 1차 긁고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면 일단 조문 몇 조 찾아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 조문을 찾아요. 쓰지 말고. 조문을 찾아봐요. 말소 회복 등기 몇 조예요? 저랑 할 때 찾고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할 거니까 또 반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몇 조예요? 말소 회복 등기? 법 59조. 법 59조 조문 하나. 규칙은요? 계속 그렇게 뒤적뒤적거려야 돼요. 규칙 118조. 그쵸? 말소회복 법 59조. 규칙 118조.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 회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규칙 118조 단서에 보시면 뭐도 있어요? 일부 회복도 있죠? 전부 회복, 일부 액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거기 2회 옆에다가 신청서 401페이지 칠판이에요. 칠판. 신청서 제신청서 칠판 401페이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는데 말소 회복 등기는 주로 공동신청이기보다는 판결에 의한 등기가 주로 맞습니다. 자, 401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번, 2번은 됐고 3번 보세요. 자,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자신 명의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된 후 해당 부동산의 아래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였다. 근저당이 말소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말소 회복 등기 요건이 뭐예요? 요 말소가 부적법 말소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보시면 이에 자신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회복 소송을 제기를 했고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할 때는 이행 판결이겠죠. 말소 회복 등기는. 그래서 날짜 잡고 뒤로 등기 기록 한번 가보죠.
을구의 1번, 2번 보세요. 2번에 말소될 당시가 몇 년이에요? 2016년 8월 10일. 2016년 8월 10일이면 순위번호 갑구의 3번이 소유자가 있었을 때, 그쵸?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말소회복 등기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누구요? 김갑동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소장 배우죠? 그러면은 김갑동에게는 말소회복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요렇게 주문이 소장이 떨어져야 되겠고, 그러면 홍길동에게는요, 말소회복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요렇게 승낙 의사표시 그거를 하라고 소장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4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4번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복 등기에서 양립이 가능하면 등기상 이해 관계인, 양립이 불가능하면 선말소. 자, 이 근저당이 회복이 오더라도 저 소유권자하고는요, 순위번호 4번의 소유권자하고는 양립이 가능하니 요 홍길동은 뭐예요? 등기상 이해 관계인. 그쵸? 403페이지 가보시면 신청서 제목 봐주시고 등기 목적 봐주시고, 등기 목적은 말소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단순하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거의 회복 등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할 등기 체크하시고, 자, 회복할 등기는 어떻게 해요? 종전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한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회복할 등기 표현 잘 봐주시면 그거 보시고 402페이지에 순위번호 1번의 등기사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이 그대로 표현됐을 거예요. 야, 등기관아, 네가 1번 보이지? 네가 써봐라, 이게 아니라 회복할 등기에 그대로 표현을 해준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신청서 갑지는 뭐라고 했어요? 요약서예요. 요약서. 이 등기의 요약서. 그래서 회복할 등기를 꼭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셔서 404페이지요.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밑에 승낙서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 인감증명은 당연히 홍길동 승낙서에 인감 넣으니까 위임장 초보는 왜 낼까요? 자, 우리 규칙 46조 1항 7호로 가보세요. 1항 7호. 요게 신청서에서 누락되는 부분이에요. 규칙 46조 1항 7호요. 1항 7호 앞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세요? 새로 등기 권리자가 뭐요? 새로 등기되는 이라는 표현을 썼죠. 새로 등기, 가로를 잘 보세요. 새로 등기되는 등기 권리자는 뭘 내래요?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서면 내라고 했죠. 지금 회복하면서 누가 새롭게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 김민기가 새롭게 기록이 되는 거야. 김민기죠? 근저당권자 김민기. 김민지, 노안이어가지고. 김민지. 강사도 늙어요. 목소리도 늙고, 목도 늙고, 눈도 늙고 있습니다. 김민지의 인적 사항이 있는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서면을 내는 겁니다. 순위번호 1번에 기록이 있잖아요. 두 눈으로 보이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새롭게 3번 이렇게 해갖고 회복, 그 다음 밑에 1번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기록된다는 것은 종전 표시가 말소 표시가 되었거나 종전 표시가 있더라도 뭐요? 새롭게 기록하기 때문에 주소와 등록번호 증명서면 내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왜 내는지. 그래서 신청서 보시고 2회 문제 한번 보시고, 다시 논술 제3회 공동신청주의 봐주시고요. 4회예요. 4회. 경정등기를 논하라 이렇게 크게는 나오진 않아요. 중복등기 효력은요. 중복등기 효력은 뭡니까? 등기 효력 중에 중복등기 효력은 뭐예요? 중복등기 의미부터 한번 정해보죠. 중복등기 의의는 어디 있어요? 우리 부동산 등기법 15조 가보세요. 중복등기 조문은 몇 조에 있어요? 원책. 우리 중복등기 정리만 맨날 외우잖아요. 1차에서.
법 21조가 중복등기고요. 제목이 중복등기 기록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15조 가보세요. 15조. 15조에 보시면 15조 1항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자,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 원부 하나. 제가 1탈 때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등기 기록 2개 이상이 있는 게 중복 등기가 되겠습니다. 중복 등기 중에 우리가 토지는 어떻게 정리하고 건물은 어떻게 정리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보면 걔네 왜 정리하는 거예요? 어느 한 등기 기록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니까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중복 등기 효력은 원칙을 잘 기억해 주세요. 보전 등기 명인이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 전제 조건 빼고요. 후 등기 기록이 무효가 원칙이에요. 후 등기 기록이. 그래서 후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등기 효력이에요. 중복 등기 효력.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중복 등기 효력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4회 가요. 등기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요건이 나오죠.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할게요. 제5회 말소회복 등기 50점. 그 다음에 문제 2번 등기신청 취하요. 등기신청 취하는 조문 어디 있어요? 취하 조문 찾아보세요. 취하. 규칙 51조죠. 취하 조문이 규칙 52조 각하 바로 앞에 있어요. 자, 51조 1항 취하 시기가 나옵니다. 취하 시기. 규칙 51조 1항 취하 시기. 2항 취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한다. 1호 이게 방문 신청에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이고, 그쵸? 이 2항 1호 보실 때, 요 뒷부분에 방문 신청이라 한다. 옆에 보시면 점점 찍고 신청인,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독 신청이면 그 사람이 취하를, 공동 신청이면요. 쌍방 공동이 와서 취하를. 그쵸? 여기 나오는 대리인은 누구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죠. 임의 대리인은 마음대로 취하를 할 수 없죠. 제가 항상 말했을 때 1차 할 때 법무사님들은 등기 신청 위임을 받으면 어디까지 위임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죠. 등기 신청을 위임을 받으면 첫 번째 신청서 작성, 제출, 보정, 등기필정보 수령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는 뭘 갖고 와야 돼요? 특별 수건을 받아야 돼요. 제 마이크를 안 잡고 했네요. 우리가 법무사님들이 등기 신청을 위임을 받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위임 안에 위임 범위 내용에는 첫 번째 신청서 작성, 제출, 보정, 등기필정보 수령까지가 등기신청 위임 사건이라고요. 그럼 취하는요. 특별수건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독신청이면 그 사람에게 특별수건을, 공동신청이면요. 쌍방으로부터 특별수건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줄 거. 조문 보면서 읊어야 돼요. 조문 보면서. 2호 전자신청인 경우에는 뭐예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정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한다. 자, 1호, 2호 보면서 그럼 취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의 조치는 뭐예요? 1호 뭘 냈어요 저희가? 취하서를 내면 뭘 줍니까 저희한테?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첨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신청서 플러스 첨부 정보. 싹 다. 일체 싹 다 돌려주는 거예요. 신청서는 아무 때나 등기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언제 나온다? 취하할 때만. 전자신청인요. 돌려줄 서류가 없어요.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려줄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조문을 보면서. 일방으로부터 취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은 법무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쵸? 한 사람이 여전히.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취하 위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취하도 뭐예요? 쌍방으로 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이 취하겠습니다 이러면 한쪽이 유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제 조문 갖고 20점짜리 뭘 외울 거예요, 이거를. 조문 갖고 아시겠죠? 조문 갖고 하는 거라고요. 왜 전자신청에서는 1호처럼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요? 전자신청은 누구만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만. 자격자, 이거 똑같이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단독실 땐 단독으로, 공동일 땐 공동으로. 위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회 가겠습니다. 6회. 대위에 의한 등기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대위에 관한 등기는 지금 이미 저희 대위 논점에 관해서 저희가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대위를 어디로 가시면은 좋으냐면 343페이지, 신청서 말고요. 논술교재 343페이지요. 343페이지 26회 문제 2번에 가압류 등기 효력 밑에 2번요. 2번. 2번을 보시게 되면 이거 1차에서 많이 배웠던 거예요. 가압류 채권자 갑은 A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병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가 누구래요? 병. 채무자가 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A 부동산의 등기록상 소유자는 누구다? 을. 가압류 채무자는 병이고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예요? 제가 찾았어요? 343페이지. 343페이지 26회 문제 2번에 2점요. 2점 읽고 있어요. 2점. 첫 번째 줄 보시면 채무자를 병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 받았다. 그 다음 줄 등기기록상 소유자는 누구다? 을. 다르잖아요. 등기의무자가 뭐예요? 이게 촉탁서에는 병, 등기기록에는 을. 몇 호예요? 2차 정도 되면 이제 몇 호인지는 나와야 돼요.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하고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가 다르면 몇 호예요? 7호. 법 29조 7호 사건이잖아요. 받아주면 안 되죠. 그래서 가압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직 을 상속인 병 앞으로 상속등기가 격려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슨 등기합니까? 대위로 상속등기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위 논점이 나오잖아요. 대위 논점이. 대위 상속등기해야 되죠? 그거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하시냐면 340페이지 논술 340페이지요. 23회 가처분 등기 파트의 문제 1번 양가로 1번이요. 양가로 1번. 제가 1차생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가처분 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오라고. 가처분이 논술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가처분하고 판결이 믹스가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존처분 배우셨잖아요. 민사집행에서. 보존처분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을 왜 하는 거예요? 본안소송, 뭐 집행의 보존 있다는 게 아니라 본안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낙동강 오리알 될까봐 미리 쳐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압류나 가처분은 판결이랑 믹스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처분이 그래요. 양가로 1번 보세요. 피상속인 소유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한 가처분 등기가 촉탁이 됐다. 자, 가처분 채무자를 누구로 잡았어요? 상속인. 그쵸?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놨잖아요. 앞쪽에 누가 소유자라고요? 피상속인 소유. 촉탁서의 등기 의무자와 등기기록의 등기 의무자가 다르죠? 원칙 몇 호? 아까처럼 법 29조 7호 사유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 원인 행위가 피상속인과 있으면 대위 상속 등기 안 하고 바로 가처분. 그쵸? 원인 행위를 상속인과 하게 되면 민법 187조 작동. 뭐 해야 돼요? 대위 상속 등기하고. 그거잖아요. 이게 몇 호 때문에 터지는 사건인지도 모르고 막 우리 1차 때 한단 말이에요. 1차 때 제가 각하사유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것부터 풀어내서 서술한 사람과 그거 없이 내려간 사람은 완전히 득점이 달라요. 제가 아까 말소유복 등기도 뭐부터 건드렸어요? 등기 효력부터 건드렸죠? 등기 효력부터 건드리면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회복 등기 효과는 뭐다? 소급효가 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잖아요, 제가. 그 조문도 잘 쓰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이 등기를 나에게 묻는 것은 등기 효력과 조금 전에 말했던 각하사유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안 나왔다고 했죠. 포괄 승계인은 보시면 원인 증서에 있는 매도인과 신청서에는 상속인 표시가 되어 있고, 그쵸? 등기 기록엔 누구 이름이 있어요? 피상속인 이름이 있어서 원칙은 7호로 각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8호도 해당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상속인 표시가 있는데 원인 증서에는 피상속인 이름이 있으면 뭐예요? 8신원이라고 했죠. 신청 정보하고 등기 원인 서면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8호 사유란 말이에요. 7호 아니면 8호예요. 근데 어떻게 해줘요? 인정해주죠. 무슨 서류를 꼈기 때문에? 포괄 승계가 있었다는 증명서면을 껴줬기 때문에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첫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등기 효력을 배울 건데 등기 효력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각하사유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2, 3점이 확확 달라진다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337페이지 6회. 문제 1번의 대위 등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재 신청서 대위 한번 가볼까요? 신청서 보존 등기부터 가볼 거예요. 보존 등기. 47페이지요. 47페이지. 일단 부동산 등기법 50조 가죠. 법 50조. 지금 대위 상속등기 부분은 안 나오고 상속등기가 나왔었죠. 대위 상속등기는 안 나오고 상속등기가 한번 나왔고 법 50조가 아니라 50조가 아니고요. 부동산 등기법 78조 법 78조예요. 규칙 50조. (78조를) 보시면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이거 1항을 보실 때는 채권자는 민법 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돼 있어요. 2항에 보시면 등기관이 대위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무 소재지 및 대위 원인을 기록한다. 1항을 보시면 채권자가 신청한다는 표현이 보이죠?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채무자. 거기 잊지 마시고. 그럼 2항에서 채무자는 피대위자인데 여기 대위자는 성명 주소까지만 쓴단 말이에요. 왜? 대위자는 뭐가 아니어서? 등기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기록에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대위 원인도 쓰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 다음
규칙 50조 가겠습니다. 규칙 50조 보시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라는 게 규칙 조문에 보여야 돼요. 규칙 50조는 뭐다? 신청 정보,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이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1, 2, 3, 4까지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뭘래래요? 대위 원인 증서. 그쵸? 그 조문을 잘 보세요. 조문에 신청 정보 있으면 신청 정보 목차 쓰실 때 신청 정보에 대해서 쓰면 그걸 뺏겨 쓰시면 되겠고, 등기 원인 증서는 뭐냐, 뭐 내고 대위 원인 증서는 뭐냐, 그거 따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위 등기할 때 1, 2, 3, 4호를 쓰라고 했잖아요. 교재 우리 신청서 47페이지 가보세요. 신청서 47페이지 보시면 아까 조문에서 1호에서 피대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 해서 피대위자가 누굽니까? 밑에 보시면 신청인의 상속인 조선아 김동현이가 피대위자예요.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신청인이 대위자란 뜻, 거기에 신청인의 대위 신청인이 보이십니까? 이걸 신청서에 쓰고, 아까 그리고 난 다음에 3호에서 뭐 있어요? 대위자의 성명, 주소. 그래서 신청인이 대위 신청인 이 세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안 쓰고 주소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대위 원인 쓰라고 했죠. 위로 올라가 보시면 대위 원인에서 몇 년 몇월 며칠 요렇게 쓰고, 나머지 보시면 등기 원인과 연월, 등기 목적, 신청 근거 규정은 뭐에 관한 거예요? 보존 등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위하고자 하는 등기 신청 플러스 대위에 관한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신청서 제목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대위 원인이 지금 대여금 반환 청구 건이니까 대위 원인 증서는 뭐예요? 주로 차용증이지 뭐. 그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차용증이죠 사실은. 차용증은 원본 내셔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서 뒤로 가시면 기본적인 서면 다 보이죠? 예. 기본적인 서면 다 보이죠? 49페이지 위임장 봐주세요. 우리가 법무사님들이 누구를 위임한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위임장에 작성하실 때는 대면한 사람을 쓰시면 돼요. 대면. 누구를 대면했어요? 그쵸? 채권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임장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대면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대면한 사람을.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고, 또 대위가 뒤로 가시면 71페이지요. 71페이지 펴놓으시고 문제 5번 펴놓으시고 규칙 52조 좀 보겠습니다. 규칙 52조. 규칙 52조 9호요. 규칙 52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죠. 규칙 52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52조에서 중요한 조문이다. 그러면 3호, 67, 3호, 67, 3, 67, 9호. 자, 9호 좀 보세요.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71페이지 보세요.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데 문제 1번 위로 가보세요. 맨 위로. 안치련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 배일남의 상속인 전원, 배정수, 배정현, 배정희가 안치련을 상대로 무슨 소송했어요? 보존 등기 말소라. 왜요? 아까 52조의 규칙 52조 9호에 의하면 보존 등기가 됐는데 또다시 보존 등기를 못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뒷부분이 키워드예요. 판결 이후에서 상속인 전원에게 3분의 1씩 소유권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유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죠.
보존등기 말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존등기 말소는 누가 해요? 보존등기 명인이. 그쵸? 그래서 지금 안치련 씨가 보존등기 그래 내가 졌으니까 보존등기 말소할게 이렇게는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안치련 씨는 패소한 사람이죠. 패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역시 판결에 의해서 보존등기 말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73페이지요. 신청인에 보시면 보존등기 명인 안치련 밑에 뭐가 있어요? 대위 신청인. 이거는 사실은 3명이 또 판결받고 협의를 했어요. 한 명한테 몰아주기로 보존등기 명인을. 그래서 배정희가 이제 아마 저 부동산을 단독으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받기 때문에 대위 신청인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 봐주시고 등기 목적, 말소할 등기, 말소 등기, 대위 원인 판결에 대한 내용 봐주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74페이지 보세요. 여기다가 판결 정보는 기가, 친재, 상속재산 분할 여기서 붙여서 내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몽창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가서 대위 신청자가 되는 겁니다. 인감증명 보이죠? 이거 동시 신청해서 뒤에 77페이지 가보세요. 앞쪽에 이미 보존등기된 거 말소하고 판결 이유 때문에 뭐예요?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있죠. 일반적인 보존등기 방법. 뒤로 넘어가서 78페이지. 겹쳐지는 서류가 동시 신청이 되면 뭐예요? 앞쪽에다가 먼저 접수한 곳에 뭐예요? 원본 붙이고 나머지 곳에는요. 앞에 붙였다. 옆에 거기 정권 원형 옆에다가 규칙 47조 2항 써놓으시고 왜 정권 원형 했는지를 보러 가자고요. 요즘에 이 선례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규칙 47조 2항요. 규칙 47조 1항부터 볼게요. 규칙 47조 1항을 보시면 일괄 신청, 일괄 촉탁. 그쵸? 2항이 동시 신청이라는 것이 조문 제목에도 나와 있어요. 조문 제목에. 일괄 신청은 1항, 2항은 동시 신청이에요. 조문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조문 제목이. 2항에 보시면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아까 보존등기 말소 하나, 보존등기 신청했죠. 자, 첨부정보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즉 원본을 제공하고 끊고요.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그 아까 전건 원용 있죠. 그 뜻을 신청정보 신청서에 적어서 첨부정보 제공을 가름할 수 있다. 1차에서 조문으로 봤던 거 여러분들이 지금 78페이지 전권 원용이라는 표현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청서 지금 문제 5번 있죠? 문제 5번은 우리 논술교재 보존등기 파트 한번 가볼게요. 보존등기. 보존등기를 가시면 151페이지요. 151페이지에 판결의 상대방의 양가로 가본 보존등기 명인을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하라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한대요? 신청인의 소유를 확정하는 내용이 어디 있었어요? 아까 이유에 있다면 그 판결에 의해서 대위로 보존등기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새롭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옆에다가 신청서 페이지 문제 5번 71페이지 쓰시면 되겠죠. 신청서 71.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민법 따라오고 민사소송법 따라오고 손짝 따라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걸어야지 강사가 해주기를 바라면 1000만 원씩 들고 오라니까요. 나한테 해준다니까 내가 진짜로. 손품을 들어야 돼요. 진짜 손품 많이 들어요. 2차생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등기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네, 또 논술 교재로 가요. 337페이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 대위 2개 봤어요, 지금. 대위 보존 등기 하나, 보존 등기 대위 말소하는 거 하나. 신탁 등기도 대위로 말소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죠. 우리 1차수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그 다음에 337페이지 논술. 제6회 대위 등기 말고 문제 2번. 등기 사항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하면 뭐부터 스타트 하실 거예요? 등기 사항에 대해서 써봐라. 일단 머릿속에 뭐냐면 등기 사항은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등기 사항은 법정주의. 등기 사항 법정주의부터 스타트해요. 그 말은 뭐예요? 법에 정한 것이어야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에 정한 것이어야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트시면 되겠고 총론에서 털어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법 29조 2호 보세요. 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몇 호예요? 2호. 그쵸? 2호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조문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29조 2호가 오면은 뭐부터 거론해야 돼요? 규칙 52조 거론하고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된 등기는 법 58조 뭐예요? 직권말소. 2개의 조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베껴 쓰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규칙 52조, 법 58조 그렇게 해서 넘어가셔야 되는 거라고요. 막 총론, 강론 해갖고 보존 등기는 등기사항은 이거고 저거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털어도 50점이에요. 왜? 규칙 52조가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규칙 52조가. 아까 규칙 52조는 만일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몇 호 하라고 했어요, 제가. 3, 6, 7, 9. 요것만 해도 할 얘기 많다고 했죠. 3호 옆에다가는 몇 조를 쓰느냐. 법 61조 사망상. 법 61조 사망상. 대지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그 밖에 등기는 할지 못한다. 대주권이란 뜻의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등기 기록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등기는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등기 2가지 외우라고 그랬죠. 뭐 있어요? 1차라고 했어요. 1차. 가처분하고 용의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올해 사무관 승진 시험에 대지권이 만일에 지상권이라면 대지권이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대지권이 지상권이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규칙 61조 5항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안 보는 조문이란 말이에요. 대지권은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대지사용권 토지를 구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대지사용권이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있어요? 구분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뭘 가져요? 소유권. 아니 꼭 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올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토지의 전세권자도 건물 올릴 수도 있고 그쵸? 토지의 지상권자도 건물 올릴 수 있고 토지 임차인도 건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5항을 보라는 거예요. 5항을. 61조 5항을 보시게 되면 대지권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법 61조 5항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몇 항을 준용한다? 제4항을 준용한다. 제4항을 봤더니 뭐예요? 토지 소유권이 이거의 소유권을 저기다가 5항에 있는 지상권을 갖다 끼면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지상권 이전, 지상권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나고요? 전세권,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전세권 이전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할 수 없겠죠? 전세권에도 가압류할 수 있죠? 전세권에도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중이면 전세권 자체 가압류,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전세권이 소멸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전세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했는데 그 효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로 가압류가 가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자체도 가압류할 수 있죠? 1차 합격한 거 맞죠? 1차 합격한 거 맞죠?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외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5항을 3, 4항을 우리가 주로 많이 봤다면 5항에 있는 것을 저 4항에다가 소유권 대신에 저 용의권을 갖다 끼면서 한 번씩 읽어볼 것. 그래서 그 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7회는 보지 않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